자, 평상시에 관리를 하십니까? 안 해본 분한테 먼저 보톡스를 무조건 맞으라, 보톡스를. 중안면이 짧은 사람은 동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중안면을 어떻게 짧게 만들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출발해도 짧아 보이게. 피부과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가성비는 보톡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컨텐츠는 저의 그 피부과 영업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동안, 노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손현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유튜브 찍을 때 이렇게 대본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께서 저희 병원에 찾아온 환자분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저도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답니다. 그럴 나이잖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도 당연히 관심이 많으니까 유튜브를 트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평상시에 관리를 하십니까? 우리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평상시에 안 했다고 치면 뭐부터 해야 될까? 자, 저는 안 해본 분한테 먼저 보톡스를 무조건 맞으라, 보톡스를. 6개월에 한 번씩. 자, 보톡스 계속 맞으면 나중에 더 처지고 이런다는데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최근에도 논문에 보면 이 보톡스를 10몇 년간 꾸준히 맞은 사람, 쌍둥이를 비교해 봤더니 훨씬 덜 늙더라. 보톡스는요, 가격도 싸요. 몇만 원 안 하잖아요, 그죠? 물론 비싼 병원은 그렇겠지만 몇만 원 안 하면서 가성비가 좋고 부작용도 거의 없거든요. 안 맞을 이유가 있을까요? 가성비가 확실한데 6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으세요. 어디를 맞느냐? 다 맞으세요. 가리지 말고. 이마, 미간, 눈가, 주름은 다. 턱만 제외해요, 턱만. 무슨 말인가 싶죠? 지금 제가 이마, 미간, 눈가, 이거는 주름이잖아요, 주름. 주름이 나는 곳이 일찍 맞을수록 좋아요. 나는 보톡스 맞으면 효과 좀 보나요?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보톡스는 맞으면 좋은 거예요. 노화를 미리 막는 거예요. 그럼 턱은요? 턱은 주름 때문에 맞는 게 아니죠. 갸름해지려고, 그지? 예뻐지려고 맞는 거죠. 나중에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약간 길다든지 하는 분은 턱 보톡스 맞으면 너무 또 길어 보여요. 그거는 예외예요. 주름 보톡스는 일단 맞으세요. 이 컨텐츠는 저의 그 피부과 영업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동안, 노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제가 알아주십시오. 주름 보톡스는 늦었다. 빨리 맞아라. 저도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왜 보톡스를 맞지 않았을까 대단히 후회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자, 노화. 근본적으로 노화를 막는 방법 소개해달라고 하셨지만 일단 그건 다음이야. 일단 그건 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근본적으로 막는 건 너무 할 말이 많아지고 일단 우리가 급하게 겉모습, 사람 의외로 겉모습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겉모습을 좀 더 이렇게 덜 늙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가 겉모습이 늙어 보인다는 것부터 좀 정의를 해야 돼요, 그죠? 물론 대단히 많은 측면에서 우리가 노화를 따져볼 수 있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노화는 그야말로 일단 볼륨이 감소가 되는 거야. 어디가? 중안면이, 가운데 얼굴이 볼륨이 감소가 되는 거야. 우리 나이가 들면 눈밑이 꼬지고, 그죠? 앞광대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바깥쪽은 어떻게 돼요? 이건 처지잖아요, 그쵸? 바깥쪽은 처지고 가운데는 꺼지는 거야. 이게 피부과에서 포커스를 주는 제일 1번입니다. 1번. 그러면 가운데 볼륨이 꼬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사람을 볼 때 어디 보세요? 머리카락부터 보세요. 보통 사람이 눈을 보잖아요, 그죠? 눈을 딱 보잖아요, 그죠? 눈 주변이 굉장히 인상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오비셉툼이라고 하는 이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고 눈 아래 고랑은 깊어지고 팔자 윗살은 처지죠. 자, 여기에 볼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눈 아래 꺼짐은 보충을 해준다. 볼륨. 어떤 게 있어요? 지방도 있지, 필러, 주베룩 볼륨 이런 걸로 꺼지는 걸 막아주는 거야.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눈 밑 튀어나온 꺼짐, 앞광대 볼륨 소실, 이게 노화된 인상을 줄 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 볼 때 눈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노화된 얼굴의 인상을 바꿀 수 있는 곳, 드라마틱하게 한 부위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눈 아래부터 앞광대를 꼽는 여기 볼륨을 만들어주는 게 1번이에요. 물론 거기가 꺼진 사람 말이죠. 아닌 사람은 이야기가 다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처진단 말이에요. 이쪽, 바깥쪽 뭘 할 수 있을까요? 탄력 리프팅, 그죠? 울세라 써마지로 대표되는, 그죠? 레이저 리프팅을 하면 이 처지는 게 막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울세라 써마지 하세요. 비싸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 피부과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가성비는 보톡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울서마지 정도 받아주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해요. 왜냐고요? 늙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노화를 막아주잖아요. 그죠? 울세라. 그러는데 울세라 써마지 하면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늙는 걸 막아주지. 그럼 환자분들이 여기다가 수술이나 실 넣으면 어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수술은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시고 효과가 좋잖아요. 그 말을 아는데 왜 우리가 항노화 시술은 자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사람은 계속 늙잖아요. 한 번 처지는 거 막아도 다음에 또 처지니까 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재현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울세라 써마지가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실은 어떨까요? 실은 자, 여기서는 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이건 모르겠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실이 당기는 게 아니라고 봐요. 실이 물론 우리 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피부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실은 이제 코그실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실에 갈고리가 달렸어요. 가시가.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넣고 당기고 이걸 잘라요. 그럼 딱 피면 가시가 타다닥 걸리겠죠. 그러면 이게 팽 올라갔네. 자, 근데 착각입니다. 올라가 봐야 여기 남는 살은 어떻게 되죠?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실 리프팅 당긴다? 코그실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실을 넣을 때는 텐트 밑에 살을 넣는다고 봐요. 텐트. 실이 우리 요즘은 다 녹는 실이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PDO 또 PLA 이렇게 콜라겐이 되는 성분인데 그게 마치 우리가 텐트에 이렇게 왜 텐트가 이렇게 처음에 치려고 할 때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살을 끼워 넣으면 이게 팽팽해지잖아. 마찬가지야. 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그 살이 되는 거야. 살? 여기서 말하는 살이 그 살 말고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비유를 잘하자고 하면 한옥집에 우리 창호지 문, 그죠? 그 보면 종이를 이렇게, 그죠? 나무 같은 요 살에다 붙이잖아. 그럼 팽팽해지잖아. 그런 거에 더 가까워요. 그렇다고 하면 당기는 게 아니네. 그죠? 볼륨을 주는 거에 더 가깝네. 그래서 저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 실은 주름을 피는 효과는 좀 별로다. 오히려 이렇게 라인을 잡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필러도 참 좋죠. 실도 좋죠. 근데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제가 피부과 의사라서 그렇게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수술보다 1년에 한 번씩 리프팅 레이저 하시라. 더 자주 해도 좋다. 왜? 안전하고 부작용 없고 계속 받을 수 있고 당신이 계속 늙기 때문에 한 번 해서 끝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리프팅은 그만큼 좋다고 봐요. 효과가 있으면서 의외로 안전한 두고두고 받을 수 있고 보톡스 주기적으로 맞는 건 아니셨죠? 그거는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말이죠. 관리를 젊었을 때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검버섯이나 이런 게 참 많아요. 피부가 희기만 해도 사람이 되게 밝아 보이는 거 아세요? 그것도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일단 안티에이징 관리라 해서 주름과 볼륨 관리만 아니랍니다. 색소 관리도 필요해요. 아까 제가 이쪽 볼륨 꺼지는 걸 이야기했는데 노화가 되면 볼륨이 꺼지고 처지는 것도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아요. 눈 밑 지방이 튀어나온다. 이거 뭐 그죠? 또 감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중이 길어지고 입술이 얇아져요. 우리가 입술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여기가 처지면서 입술 자체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입술이, 그죠? 얇잖아요. 입술이 얇아지면 사람 나이 들어 보여요. 그 입술 필러 같은 게 도움이 되겠죠. 인중이 길어지는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팔자, 바로 요 출발하는 점 있죠. 여기 코 옆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 요 부분을 약간 메워줘도 인중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입술을 채워줄 때 이렇게 좀 이게 좀 방식이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입술 자체를 약간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필러를 해도 좀 짧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중안면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눈꼬리부터 입술 라인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볼륨이 잘 살아있는 게 젊어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이건 갑자기 좀 이야기가 딴 데로 빠지는데 말이죠. 요즘 많이 유행하는 미인이
이 중안면이 짧은 미, 요즘 연예인들 뭐저 블랙핑크의 제니나 그 아이브의 장원영 보면 딱 이렇게 중안면이 짧잖아요. 중안면이 짧은 사람은 동안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뭐 장나라 이런 분들 보면 옛날에도 이렇게 중안면이 짧은 분들인데 지금도 짧잖아요. 그러면 중안면이 짧아 보여도 좀 이렇게 동안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럼 중안면을 어떻게 짧게 만들지? 중안면에서 생각보다 중요해요. 코입니다. 코가 길면 얼굴이 길어 보여요.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면 코가 짧아지는 방법도 있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코의 그 볼륨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코를 좀 더 강조하되 이 코가 높아지는 출발점을 낮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출발해도 짧아 보이겠죠. 그죠?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중안면이 짧아 보이려면 입술을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면 또 좀 중안면이 짧아지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사실 입꼬리를 올린다, 필러를 올린다, 요즘 젊은 여자분들 많이 하시죠? 잘 생각해 보면 입꼬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필러를 넣어서 입꼬리를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내려서 모양을 잡는. 그렇기 때문에 입꼬리 필러 올리는 거 그건 도움이 안 돼. 중안면의 볼륨, 코의 높이, 그런 것이 중안면을 짧아 보이게 하면서 당신을 좀 더 동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본적인 동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일단은 외향적으로 좀 더 젊어 보일 수 있답니다. 많은 피부과에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